자, 6회 해설입니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A랑 B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같은 원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이제 계산해 보면 좋겠지만 우선은 X랑 X 플러스 4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차이가 이제 4만큼 나잖아. 근데 이제 2, 4, 8 있는 것 중에 간격이 이제 4가 있는 숫자는 4하고 8인 거니까 X가 4여야 되겠고 X가 4여야 되겠고 X 플러스 4가 8이 되고 Y가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시면 8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뭐 점과 점 사이의 공식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되겠죠. A, B의 길이는 4-2의 전체 제곱에 A-1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2루트이니까 그 안으로 넣어서 계산하면은 요게 이제 8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8이기 때문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양수 A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합 문제였습니다. A라고 하는 거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구해주시면 369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B라고 얘기하는 숫자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은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8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n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은 n이 뭐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한다면 nb는 몇 개가 된다? 6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6개가 될 거고 n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7이라고 한다면 nb는 7 이하의 자연수 7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nb의 개수가 뭐 몇 개랑 똑같다? n개일 것이다. 따라서 n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 A, B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P점 좌표를 A, B가 아니라 A, A라고 둬도 되겠죠.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루트에 A-3의 전체 제곱 더하기 A-2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양변을 다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A는 뭐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좌표는 1,1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P의 길이는 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라고 하는 거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에 들어가는 원소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겠고요. B라고 얘기하는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이랑 A랑 3이랑 B 이렇게 나왔는데 B가 A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야? 부분 집합들 중에 본인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제외한 걸 우리가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1하고 3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 원소 2하고 4, 5 그러니까 1, 3을 빼주시게 된다고 하면 A와 B가 될 수 있는 애들은 2하고 4하고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A, B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2하고 4가 되든 2하고 5가 되든 아니면 4하고 5가 되든 이 셋 중에 하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값은 당연히 4하고 5가 돼야 되는 거라서 9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연결하면 마름모 A, B, C가 된다. 자, 뭐 마름모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마름모라고 하는 애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로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A와 C의 이제 중점 좌표와 B와 D의 중점 좌표, 즉 1 더하기 2를 절반으로 나눈 것과 마이너스 1 더하기 4를 뭐 절반으로 나눈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분의 4 플러스 B 그리고 2분의 1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이제 같은 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고요 C라고 하는 게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마름모는 추가적으로 이제 요 변의 길이들이 모두 다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점과 점 사이거리 공식을 써 주시게 된다고 하면 A가 4라고 하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5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요걸 뭐 정리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한쪽으로 다 몰려있을 때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1 곱하기 1 그리고 y 앞에 붙어있는 숫자 a랑 마이너스 b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a, b는 1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붙어있는 거 y 앞에 붙어있는 걸 나눠주시면 걔네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분의 1은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2분의 a랑 똑같아야 된다. 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뭐 상관은 없겠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 플러스 b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서로 연립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마지막 거 보시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인 거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 a, b분의 a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연립하지 않아도 얘는 1분의 2 하셔서 답을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립했을 때 뭐 틀린 거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들의 원소 총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뭐 어떤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 해가지고 그냥 구할 수 있죠. 근데 몇 개 중에 뭐 예를 들어 2-3개만 뽑아가지고 부분집합 만드세요 하잖아. 이거는 개수는 뭐 조합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 하면은 다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다 노가다로 구하는 거예요. 뭐 1, 2, 1, 3, 1, 4 그리고 뭐 2, 3, 2, 4 그리고 뭐 3, 4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비교적 이제 4개의 원소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었던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이제 하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4개의 원소 중에 뭐 2개를 선택하는 부분집합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몇 개가 나올 거야 당연히. 이거 왼쪽에서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6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4개를 갖다가 2개를 선택해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해야 돼?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조금 더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1이 들어가는 원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1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1이 포함되는 애가 몇 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소의 개수는 2개인데 1을 무조건 포함하려면 나머지 하나는 누가 돼야 돼?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 3개 중에 하나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몇 개라고 볼 수 있겠어? 뭐 3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2를 포함하는 애도 3개가 될 거고 3을 포함하는 애도 3개가 될 거고 4를 포함하는 애도 이제 3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1, 3개, 뭐 2, 3개, 3, 3개, 4, 3개 하면은 총 30개 이렇게 30이다 라고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어떤 게 더 편할지는 본인 마음이긴 한데요. 나는 오른쪽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한 집합 문제가 나온다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2,1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편이동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a-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a-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a,3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과 사실 똑같습니다. 원 2개를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은 뭐 하면 된다? 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원을 이렇게 25까지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 x제곱 날라갈 거고요. y제곱도 날라갈 거기 때문에 3x 더하기 5y 마이너스 21은 0이다. 그러니까 a,3을 대입했을 때 3a 더하기 15 마이너스 21이 0이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니까 뭐 마이너스 그냥 2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A에 들어가 있는 O라고 하는 원소도 B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도 어떻게 돼야 된다? A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O라고 하는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O일 수도 있고 얘가 O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3-A가 5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면 라지 A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1과 5 이렇게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애가 될 수 있는 애는 뭐가 된다? -5여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B에 들어가는 건 1하고 5하고 B 플러스 4인데 얘네 두 개가 부분집합의 관계에 있으려면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B 플러스 4랑 -1과 요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때 B가 -5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5가 누구랑 똑같을 때 B 플러스 4, 즉 B가 1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A에 들어가 있는 거는 A 플러스 1과 5 이렇게 될 거고요. B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1하고 3-A랑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상황 여기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 플러스 1이 누구랑 똑같을 수 있어? 1이랑 똑같을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 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A 플러스 1이 누구랑? 3-A랑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A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들을 다 고려한다면 1하고 2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위에 있는 건 -7, 왼쪽에 있는 건 -7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7이랑 1이랑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2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작은 건 -7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면 9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발 연립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우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즉 그림을 그려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누구보다 짧아야 돼? 반지름보다 더 짧아야 됩니다. 따라서 2x-y 플러스 k는 0. 그러니까 루트에 2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분자에는 중심좌표가 -1,2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2 더하기 k고요.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루트 5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절대값 k-4가 누구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그래서 뭐 정리해 주시면 -1에서부터 k가 9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정수 k는 0, 1, 2, 3, 4, 5, 6, 7, 8 총 9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를 이은 선분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날 때, 자, 우선 첫 번째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하면 된다? K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될 거고요. 요 점을 A라고 하고요. 요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데 1대3. 그러니까 크로스해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6 플러스 3 곱하기 -2. 요렇게 되면 내분점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 얼마 나온다? 0,0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직선이 뭘 지나는 거야? 0,0을 지나는 거니까 xy에다가 0이랑 0을 넣어주시면 k는 -4분의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넣어서 계산하면 x 더하기 2y는 0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좌표 평면에 있는 걸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2가 1이 됐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간다? 3만큼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야 된다? -4 플러스 a만큼 가야 됩니다. 뭐 a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우선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라고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원의 방정식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x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25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위에 있었던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사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 우리 집 이사 가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커지니? 아니죠. 크기는 똑같잖아. 소파 작아지니? 아니잖아. 크기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중심좌표는 변화하더라도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크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25 더하기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가 얼마랑 똑같다? 4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 위에 있는 중심좌표가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인데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4,3이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겨질 때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시켰다? 이만큼 평이동시켰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평이동시킨 애는 3이 5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얼마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된다? 6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이동시키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얼마가 되는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는 얼마라고 할 수 있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를 위에다 넣었을 때 여기에서도 c를 구할 수 있겠고요. c를 구해주시면 2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30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가지고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뭐다? 반지름의 길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위치를 결정지어주는 중심좌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고 계산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죠.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뭐 마이너스 2,0이랑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혹시나 그 파푸스 정리,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쓴 친구들은, 그러니까 배웠던 친구들은 그걸로 하면 되기는 해요. 여기다가 뭐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이제 뭐 직선이 들어가겠죠. 요게 이제 3x 플러스 y 4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A점이랑 B점 좌표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랑 B점에 2,0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자, AP랑 B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P점 좌표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에서 중선, 그러니까 요렇게 아래에 있는 AB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애는 어디가 됨이 분명하다? 0,0. 그러니까 중점 좌표가 됨이 굉장히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안에서의 공식은 뭐였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길이 제곱은 2 곱하기 OP 길이 제곱에 OA 길이 제곱과 똑같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OP 길이 제곱, 그러니까 지금 뒤에 붙어있는 OA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돼? 당연히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만 최소가 되면 돼? 얘가 최소가 된다면 얘가 최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바뀔 수 있는 거는 OP의 길이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근데 OP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하면 끝이에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이게 뭐 곡선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걸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OP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랑 똑같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과 어디 사이의 점? 0,0 사이에 요 거리가 된다. 따라서 루트의 9 플러스 16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5 해주시면 5분의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5분의 25가 돼서 5라고 하는 최소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5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5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 학교에서 파푸스 정리 안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복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냐면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문제가 파푸스 정리를 쓰라고 일부러 이렇게 개수를 만들어 놓은 문제긴 하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점직선사열 공식 썼을 때 딱딱딱 떨어지잖아. 근데 뭐 정리를 하면 뭐 y는 뭐 마이너스 4분의 3x 뭐 플러스 4분의 25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p점 좌표를 뭐 a,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라고 두는 거야. AP 길이랑 BP 길이 제곱은 뭐야? 그냥 점과 점 사이로 공식 쓰는 거잖아. 근데 그걸 쓰면 어떻게 나오겠어? 2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될 거라고. 2차 함수면 당연히 최소값 있겠죠. 아래로 블록한 거니까. 꼭지점에 y값 구해주시면 58이라고 나오는데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 파푸스 정리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나오겠지. 아니면 그냥 개수를 더 이쁘게 정리해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푸스 정리를 혹시나 이제 배웠다면 또는 학교에서 쓴다고 한다면 요 문제는 좀 이제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2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 또는 요거다 라고 했을 때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림으로 살펴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있을 거고요. 1,2라고 하는 점이 뭐 대략적으로 저기 위에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요렇게 뭐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1,2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걸 왜 여기다 그려주냐면 이게 애들이 그냥 식만 써가지고 보면 이거 되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려져 얘들아. 근데 이것보다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접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립하는 거 아니다. 중심에서부터 거리랑 반지름이랑 뭐 해야 돼?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나는 점이 요거랑 뭐 요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y는 뭐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 즉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이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2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4m제곱 더하기 얼마다? 4m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m 값을 묶어주시면 3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 값이 될 수 있는 게 0 아니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거에다 다시 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 딱 깔끔한 직선의 방정식 2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굳이 y는 뭐 c는 2예요. 2. 그리고 뭐 a는 3 이렇게 나오고 c는 2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c는 2고 b는 10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거든, 얘들아. 뭐 접점좌표를 x1, y1 넣어 뭐 공식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항상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우리가 공식을 외워갖고 문제를 풀거나 할 때 한 문제를 하나로 풀 수 있는 거면은 뭐하러 외워?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외워놓고 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를 우리가 연습하는 게 수학인 거지, 뭐 한 문제 풀자고 하나 공식 외우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이랑 직선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거리랑 요거 비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권유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L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자, 이 문제는 두 문제가 좀 섞여 있거든.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게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누구를 먼저 구하는 일? L이라고 하는 애를 먼저 구하는 일이잖아, 맞지?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 얘들아. 크게 그릴게요. 3,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3,4를 지나고 있는 직선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되게 여러 가지 직선이 있잖아. 내가 막 그려볼게, 얘들아. 첫 번째, 요렇게 아마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우리는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요 직선의
중심에서부터 그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최대로 먼 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직선을 조금 더 조금 더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렇게 조금 더 기울기를 변경해서 한 요 정도 되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선은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나올 거야? 뭐 요렇게 파란 색깔 정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나오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빨간 색깔이 있을 때보다 파란 색깔일 때 길이가 더 늘어났네. 그러면 기울기를 저쪽으로 더 이렇게 작게 가져가다 보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더 있겠죠. 뭐 한 요 정도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니까 얘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더 늘어나지 않았니? 근데 계속 늘어나기만 할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더 요런 식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걸 기하학적으로 따져본다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최정점을 찍고 다시 줄어드는 걸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보라 색깔 말고 조금만 더 완만하게 해본다면 요 거리가 요렇게 될 거라서 보라 색깔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를 가져가게끔 만들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간 색깔부터 파란 색깔, 초록 색깔을 지나다가 쭉 늘어나고 최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최대거리가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직선이 여기 그러니까 3,4를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는데 당연히 어느 경우도 있겠어.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봤는데 그 거리를 구하는 그 수선의 발이 얼마인 경우 3,4인 경우가 있겠지. 그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가장 멀다고요. 그러니까 L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니? 수직이니까 원점과 3,4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과 서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이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즉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5는 0입니다.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만약에 해보다 잘 안 되잖아.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상세하게 그림 그려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7,5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랬을 때 L이랑 요 P라고 하는 점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그러면 뭐 요렇게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이 요번엔 또 어디 위에 있는데 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 원의 어디 뭔지 몰라. P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원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 가장 멀어야 된대. 근데 요거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저 P점 좌표 절대로 못 구하거든 얘들아.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면 돼? 반지름을 한 번 더 더해 주시면 그게 최대거리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7,5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구해놓은 것까지 점직선 사이 공식 써주시고 거기다가 반지름 1 더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5분의 21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21이 답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직선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우리가 어떤 직선은 도형이라고 부르는 애거든. 근데 그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걸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점을 모두 다 찍어 보니까 그게 직선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직선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는 건 그냥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대칭 이동하는 거랑 그 하나하나 다 대칭 이동하는 거랑 결국엔 똑같은 일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한 대략적으로 요 정도로 좀 넘어가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x-2라고 하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그러니까 0,-1을 갖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요만큼 대칭 이동시켰으면 요만큼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a, b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되겠지. 또 아무거나 그냥 뭐 4,0으로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게 4,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도 똑같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디로 가겠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C,D라고 하는 점으로 또 바뀌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 B랑 C, D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각각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그 두 개를 A, B랑 C,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지 마시고 점 두 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 그러니까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으로만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들을 갖다 이게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 잡아가지고 옮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게 15의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1, 3, 5, 15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A의 부분 집합 중 1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2의 4제곱개 중에 그냥 두 개 다 빼버리고 계산하면 4개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x 앞에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요거, 그리고 y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 똑같아야 되겠고요. 뭐 요거 뭐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 정리해 주시면 누구는 달라야 된다?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넘기고 정리하면 어차피 m값은 6 하나만 나올 거기 때문에 6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3x 더하기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그리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하는 직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평행하다 그랬잖아. 평행한 직선이면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 두 개가 만나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아무 점이나 해도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똑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2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 주시면 이 거리가 뭐가 된다? 그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심사표가 마이너스 3,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요거라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원의 방정식을 작성이 가능하죠. x 플러스 3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16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축이랑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y가 얼마란 소리다? 0이란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y에다가 0 대입해 주시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은 12가 된다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뭐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12,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을 구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도 구해주시면 그냥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C가 B, 그리고 B가 A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우선은 뭐 인수분해를 다 해서 범위를 구하는 게 가장 좋겠죠. 맨 아래에 있는 거를 계산해 주시면 0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올 거고, 맨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 됩니다. 사실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범위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범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거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요렇게 C는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A는 어디 있어야 돼? 맨 바깥에.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를 요렇게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B라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된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안 되죠. 작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작다. 이렇게 4보다는 작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0이랑 3 이렇게밖에 없어서 답은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한번 보죠. 자, y는 3x, x 플러스 3이랑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나는 점을 요거라고 하자. 그러면 ABO의 넓이랑 BOC의 넓이가 2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CD의 넓이가 BOC의 넓이의 3배가 된다. 근데 자 AOB의 넓이를 우선은 한 번만 체크를 좀 해보죠. AO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파란 색깔 넓이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OC의 넓이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높이는 다르지만 밑변은 뭐 하고 있다? 밑변은 공유하고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넓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밖에 없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밑변이 똑같네? 2분의 1도 똑같이 곱할 거네? 그럼 당연히 뭐가 달라야 돼? 높이가 달라야 되는데 1대 2의 비율. 그러니까 2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선분의 어떤 길이의 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A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C점의 좌표가 0,3이니까 A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되겠다? 머시기, 6인데 당연히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이니까 3,6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편의상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점좌표만 놔둘게요.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걸로 ACD, 그러니까 ACD는 어디가 되겠어? ACD는 요렇게 되겠지. ACD의 넓이 그리고 BOC의 넓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OC의 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두 개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죠. 밑변을 높이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알 수 있지 않아? 점좌표를 좀 찍어보면 A점좌표는 3,6이었고요. 그리고 B점좌표는 마 3,0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우선은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둘 다 얘를 밑변이라고 할 거고 얘도 밑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높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누구는 똑같은 거야? 높이는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번에 높이가 똑같네. 그럼 밑변이 몇 배가 되면 된다? 3배가 되면 되겠고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배보다는 밑변의 길이가 3배인 거니까 저기 3이니까 전체는 9가 돼야 되는데 아래로 그만큼 내려가게 되면 D점 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다? 0,-6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는 점이 3,6이랑 0,-6이니까 b는 바로 -6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3a 플러스 b가 6이다. 그래서 b가 -6이기 때문에 a는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24였습니다.